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대국어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heniona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2학년 친구들이 이번 여름방학 때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가, 국어 과목 중에서 어떤 영역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내신 같은 경우야 교과서가 있고 학교 선생님 수업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름방학이다라는 부분은 이 학교 또는 교과서라고 하는 틀을 벗어나서 수능이다라는 부분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수능의 영역이 아시다시피 이렇게 세부 영역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 독서와 문학이다라는 부분이 바로 이 필수 영역이고요. 필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 영역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과 달리 아이들이 반드시 봐야 하는 부분이 있죠. 필수 영역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아실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문학하고 독서 중에서 과연 이번 방학 때 우리 아이들이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자료는 이번 6월 3학년 아이들 모의고사 분석 자료입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모의고사 분석 자료라고 해서 모고 분석이다라고 했고요. 가장 최근에 치러진 모의고사가 바로 6월 모의고사죠. 우리 2학년 친구들도 모의고사를 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하고 3학년 중간에 있다 보니까 1학년 때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하기는 하지만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사실 수능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반영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6월 모의고사는 고3 아이들 기준이고요. 당연히 6월과 9월은 11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출제하는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수능과 가장 가까운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와 있는 부분은 언어와 매체라고 하는 부분은 아시다시피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수도 있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외대국어에서도 언어와 매체 쪽을 조금 더 선호하고 학교에서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가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시험이 출제가 되고, 이 수능의 결과라고 하는 건 원점수보다도 표준 점수, 난이도를 반영한 표준 점수에서 변별력을 갖기 때문에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조금 더 어려운 시험을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상위권 학생일수록 언매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학생들의 기준으로 이번 문항 중에서 오답률이 높은 베스트 문항 10을 한번 뽑아 본 거예요. 물론 이거는 제가 뽑은 것이 아니라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의고사, 그죠? 사설 모의고사 기관인 이간에서 이렇게 정리한 부분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 난이도 높은 문항을 살펴봤더니요. 4위와 10위를 제외하고는 즉 8개 문항이 바로 독서입니다. 선택 과목인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은 이 고난도, 오답률이 높은 문항에서는 빠져 있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어디에서 문제를 가장 많이 틀렸는가 라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보니까 결국은 독서. 그쵸? 독서 쪽에서 아이들이 많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이 부분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고, 가장 취약한 이 영역이 앞으로 공부를 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독서는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어렵게 출제되는 경향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수능의 형태가 전체적인 문제 유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됩니다. 사실 작년 같은 경우 수능이 끝나자 많은 수능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분들이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번 수능의 경우는 다소 쉬워졌다라고 하는 평가를 많이 내리셨어요. 근데 학생들의 반응은 전혀 달랐거든요. 왜냐, 이 독서 지문의 난이도는 단순히 지문의 길이가 기냐
짧냐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 수능과 비교해 봤을 때 지문의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년에 출제되었던 지문들과 비교해 보면은 지문의 길이는 여전히 조금 짧아지는 추세라고 보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워낙 짧게 출제가 되어서 이번 육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예년에 어렵게 그렇게 많이 출제되었던 문제보다는 짧게 출제가 되었다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아이들이 왜 어려워하느냐? 분명히 지문의 길이가 짧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더 어렵게 느끼는 거는 지문에서의 난이도도 높아졌지만 선택지의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본문에 있는 내용 그대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어느 부분에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 쉽게 판단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선택지에서도 내용 자체를 조금 어렵게 이렇게 출제를 하기 때문에 선택지와 본문에서 그 내용을 매치하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출제 경향과 관련해서는 어머님들에게 이렇게 보내드린, 첨부해드린, 제가 지금 자료는 뒤쪽에 있을 거예요. 그 배부되는 자료의 경우는 뒤쪽에 있는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영역 중에서는 일단 1번부터 17번 문항이 독서로 이렇게 먼저 출제되었어요. 독서가 이렇게 먼저 출제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시간 관리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호하는 영역을 먼저 푸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체로는 1번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기 때문에 오답률이 높은 문항이 앞에 배치되면 배치될수록 앞부분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게 되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면 뒤쪽에 와서 오히려 쫓기는 경향 때문에 난이도가 쉬운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당분간 이러한 문항의 출제, 문항의 배정은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더군다나 처음 시험지를 열었을 때 만나는 그 독서 지문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해놨습니다.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문항에 대한 설명이 조금 더 이제 와닿을 거고, 사실 이제 부모님들은 어떤 지문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오답 정리나 이런 부분을 보셔도 그렇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2학년 친구들 내신이 끝나고 나면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특히 이제 3학년 친구들이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 3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 그 푼 결과와 요 분석을 한번 이제 매치를 해보면 좀 더 이 분석 자료가 유용하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 자료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이 이 부분을 많이 틀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어머님들이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외대국어 같은 경우는 3학년 때 독서라고 하는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커리큘럼상. 그럼 이제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2학년 때는 문학을 배웠고 문학교과라는 이름에서 그 다음에 이제 2학기 가면은 화법과 장문이라고 하는 교과명에 따라 화법과 장문을 배워왔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3학년이 되어서 독서를 배우게 되면 그때 우리 아이들이 독서라는 부분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테니까 그때 배우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 3학년 교과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지금 외대부고 3학년 아이들 내신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서라고 하는 교과명이긴 하지만 아이들이 배우는 것은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실질적으로 독서 영역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이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번 방학 때 특히 독서 영역이 부족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 영역에 공부를 해서 채워두지 않으면 3학년이 올라가서
모의고사에서 수능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학년 때 잘하는 부분은 2학년 수준에서 잘하는 거고요. 3학년에 출제되는 문제 난이도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우리 아이는 1학년 때도 괜찮았고 2학년 때도 괜찮았으니까 3학년 때도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출제 난이도, 출제 경향은 분명히 1학년, 2학년과 3학년들 사이에선 차이가 납니다. 이건 이제 우리 고3 친구들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1학년, 2학년 때는 국어가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았는데 3학년이 되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많이 어려워진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모의고사나 이런 부분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그때는 그쵸 조금 늦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단기간에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번 여름방학 때 우리 2학년 친구들은 독서를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일부는 자체 교재를 쓸 거고 일부는 외부 교재를 사용할 겁니다. 외부 교재를 쓰는 거는 과제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휘가 굉장히 많이 부족하죠. 이번 수능에 있어서 출제 경향도 이 부족한 어휘력이 아이들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이 분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어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영어 어휘는 일주일이든 아니면 하루든 일정한 분량을 통해서 매일매일 어휘를 새롭게 습득하고 학습하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국어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이렇게 쌓아뒀던 적금 같은 거죠. 그걸 이제 조금씩 이렇게 빼먹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올라갈수록 그쵸 이 통장의 잔고는 텅텅텅 비게 되는 것처럼 부족한 어휘력을 채워줘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 기본적인 자체 교재 같은 경우는 그런 어휘와 관련된 분석이나 설명이 세세하게 다뤄져 있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과제용으로는 외부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학과 관련된 주 교재는 자체 교재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자체 교재 문제는 6월, 9월, 그 다음에 수능의 기출 경향을 그대로 반영한 문제들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3 아이들이 보는 수능 특강 같은 경우도 그 교재의 내용에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교재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용이 될 거다라는 부분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총 5회차 동안 진행되는 수업은 독서 영역에 있어서 각 영역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독서론하고 인문 영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이 독서론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저도 수능 세대고 우리 어머님들 중에서도 수능 세대가 많으시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전까지 저희가 봤던 수능에서는 이 국어라는 이름 대신에 언어 영역이다라고 이야기를 불렀습니다. 언어 영역에서는 문학과 문학이 아닌 파트를 비문학이다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학습을 진행했는데요. 수능의 이름이 언어에서 국어로 바뀌면서 이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 영역을 중심으로 해서 영역별 명칭이 부여된 거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비문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독서로 바뀌게 된 거죠. 근데 이 독서에는 독서와 관련된 이론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역 자체가 독서이기 때문에 독서와 관련된 이론, 그걸 이른바 독서론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의 내용도 역시 출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살펴는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랑 인문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논리와 그 다음에 철학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 철학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재를 선택할 예정이고요. 수업의 제재는 논리와 철학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는 좀 더 다양하게 역사라든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사회 영역 같은 경우가 우리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영역인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법과 경제입니다. 이 법은 아무래도 이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글에 제시된 내용이 다 법과 관련된 전문어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우리 이제 문과 학생들, 인문 학생들 경제 수업도 배우긴 하지만 항상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경제 같은 경우는 문과든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이든 인문계 학생이든 모두 공교롭게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난이도가 조금 높게 출제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사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주차는 이제 과학이죠. 과학 같은 경우는 한때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출제되는 부분을 보였었는데 한번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조금 있었죠. 그래서 요즘의 출제 경향은 예년보다는 그렇게 많이 어렵게 출제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물화, 생지 이렇게 4개의 영역입니다. 인문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역의 지문이 나와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어떤 영역의 내용이 나오더라고 하더라도 조금 무난하게 넘어갑니다. 그건 아무래도 배경 지식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인문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평소 과학 안 하잖아요. 그러면 더더군다나 배경 지식이 적을 수밖에 없고 더 취약한 영역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일수록 적극적으로 채워줘야 독서 지문에 있어서 실력이, 점수가 향상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이나 마지막은 융합입니다. 이 융합 지문 같은 경우가 흔히 고난도 지문이고 그 다음에 지문의 그 내용도 굉장히 복잡한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하나의 영역만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 과학과 기술의 접목이라든지 아니면 인문과 과학의 접목이라든지 이렇게 다른 영역 사이에서 이렇게 융합이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읽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출제되는 문제도 응용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고득점, 그죠? 을 원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있어서 학습을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6월, 9월 수능에서 출제된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여기 사설 모의고사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몇 가지를 선별해서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위주로 해서 내용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우리 아이들이 방학 때는 가장 취약한 부분 또는 가장 해야 될 공부를 하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왜 독서라는 부분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이 봤던 모의고사 결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학년 점수 자체에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3학년 모의고사 부분을 한번 풀어보시고 아이들이 향상되어야 될 독서 능력이 어디까지인가를 판단해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수업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짧은 기간인 만큼 더 알차고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수업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